언제 좋아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받아요. 예, 힘들다는 얘기겠죠. 지금 힘들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리하시는 분이 알 수 있는 건 간지르다가 이렇게 운기가 바뀌는 걸 갖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간지르다가. 일간이 신약하다고 하면 늘 이렇게 식재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식재관으로 신약해서 일간이 이렇게 신약하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다가 이게 식상으로 신약했다는 얘기는 내 방법대로 다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내 판단에 의해서 뭘 해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식상으로 신약하다는 뜻은 내 능력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능력이 안 먹혀서 힘들다는 뜻이잖아, 간단하게. 그러면 언제 내 능력이 먹혀요? 일간이 신왕해질 때, 근왕해질 때,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팔자에서 찾으셔야 돼.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먼저. 그래서 언제 좋아져요? 나 이게 언제 좋아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저 선생님들이 식상이 있거든요. 그럼 식상으로 신약하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데서 괜찮아지려면 비견겁제가 운이 와야지. 그럼 비견겁제 운이나 근운이 와야지 그런 데서 회복이 된다는 뜻이고, 재성으로 다 신약하다는 얘기가 되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되고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돈 가지고 힘든 사람한테는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성과 비겁이라고 하는 자체가 운에서 와야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인성이 와서 해결하는 방법은 재성으로 다 신약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인성으로 다 운에 온다는 얘기는 아는 인연이라고 해서 아는 인연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예. 비겁이라는 것 자체는 돈 문제로다가 고생했다가 돈 문제가 해결되다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다 돈이 나의 손에 움켜쥐기 시작하면서 돈 걱정 안 한다는 뜻이야. 예. 재성으로 다 신약해갖고서 돈 걱정하고 있으면 언제 괜찮아져요? 비겁운에. 그러면 내가 이제 손아귀에 돈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장사가 원활해지는 게 식상운이고요. 식상생지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제가 관을 갖다 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돈 때문에 힘든데 제가 관을 봤다는 얘기는, 제가 관을 보게 되면 신용대출이라든가 돈을 갖다가 카드 대출을 했다든가 돈을 융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지, 그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비겁운에 괜찮아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까 이렇게 식상으로 신약하다는 얘기가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내 능력이 안 먹히고 내 판단이 안 먹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가, 비겁이 운에 들어오게 되면 대개 내 능력에 대한 향방이나 재능이 비겁이 들어왔으면 내 능력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잘한다는 부추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유튜버들이 많은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비건급제가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물론 악성 댓글이 아니라 잘한다 댓글, 수고했다 댓글, 이런 걸로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언제 괜찮아지냐고? 그런 거 괜찮아지는 거지. 식상으로 다 신약한데 이제 재성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식상으로 신약한데 재성이 이렇게 운에서 오게 되면, 이거는 나한테 더 내놔봐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부추기는 걸 말해서 실제로 다 이렇게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더 큰 걸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서 조금은 더 오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언제 좋아져? 이렇게 하는 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식상으로 시작한 사람이 재성까지 이렇게 운에서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이것 되면 저것도 더 요구하는 어떤 주변 요건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갖다 해서 지금 힘든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갖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갖다 좀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식상으로 신약한 중에 이제 관성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왔다는 얘기가, 그거는 뭐 이렇게 해결점은 아니고요. 해결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있잖아요. 안티가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 안티는 식상이 이렇게 있는 팔자가, 우리 뭐 이렇게 병화일간 같은 경우가 올해 상관이 평관 플러스 상관,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진짜 이게 나에 대한 안티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항변하는 게 생기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 기본이라고 하는 의무를 행해야지만 되는데 의무를 갖다 행하지 않고 자꾸만 이거는 뭔가 방치해놨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상으로 신약한 중에 관이 이렇게 운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방치해 놓은 거와 같고 내가 스스로다가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식상으로 신약한 것 자체가 인성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확히 있잖아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해결돼요. 식상으로 신약한 사람이 인성이 이렇게 운에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나의 문제를 갖다 지적받을 일이 온 거고요. 일단은 그거 가지고 불쾌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회복에 대한 모습을 징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으로 신약한 사람이 인성하고 비겁운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적 국면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절을 말하는 거야. 언제 해결돼요? 그런 때에 해결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언제 좋아져요? 라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이사주의 대세가 식상으로 신약하냐, 아까 이렇게 재성으로 신약하냐, 뭐 이렇게 사주의 어떤 대세를 이룬 이것 때문에 가장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내 주변에서 그 해결되는 시점을 갖다가 가깝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가깝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이렇게 돈으로다가 이렇게 재성으로다가 힘든 사람한테 언제 해결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이 내년 재성운이잖아요. 그죠? 재관운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돈으로다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병오년이요, 그래갖고 앞으로 6년 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죽을 거예요. 제발 좀 월운으로 봐주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좀 머리 좀 잘 좀 쓰셔서 그냥 월운 자체에서만 얘기해도 해결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일반 분들이 나 언제 좋아져요? 라고 하는 질문은 월운 자체를 갖다 얘기할 때도 먼 것처럼 얘기하고요. 일진 정도에서 해결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언제는, 근데 월운 정체에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몇 개월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시야가 좁으면, 참 20대 미만 아이들한테 그런지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일을 얘기하시라고. 다음 주부터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우리 아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저 언제 좋아져요? 그럼 반드시 일진에서 5일 후에, 며칠 후에 이렇게 얘기하지, 월운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한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준 따라서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네? 수준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20대 초반인 우리 애들한테는 일진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선생님들이 적어도 있잖아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월급 생활을 갖다 3년 이상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월운을 얘기해도 돼요. 근데 월급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한테 굳이 월을 갖다 얘기해주는 순진성을 보이지 마라, 이 뜻이에요. 또 그랬더니 선생님들, 나 월급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나는 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그리고 또 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장님 오셔갖고서 대기업 사장님 오셔갖고 언제부터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도 월운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진짜 연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차트 파동이 대기업일수록 차트가 길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몇 년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따라서 얘기해줘라, 이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으로다가 신약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중과부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책임 중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다는 뜻이거든요. 대개 관으로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개 뭘 가지고 가장 힘들어 하냐면, 내가 아까 재성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관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뭐가 그냥 괜한 중압감이에요. 괜한 중압감인데, 사람의 관계적인 향방 자체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내가 편해지려고 해요. 누가 그분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얘기도 없고, 누구한테 그분한테 뭔가 어떤 부담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느끼는 중압감과 부담감이에요. 나 힘들어, 이렇게. 그냥 자기가 느끼는 중압감과 부담감이에요.
그냥 회사 가면 내가 회사에 가 있는 존재감으로다가 또 회사에서 내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중압감 속에서 자유로운 건 언제야?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조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갖다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그걸 갖다 감수하고 이해하라, 참고 인내하라는 인성운이죠. 간단하게 그냥 참고 인내하라가 인성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홀가분해지는 방법은 되게 비거분이에요. 비거분 같은 경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식상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상운이 온다는 얘기는, 시기를 따라 식상운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자동 해제예요. 그런 중압감과 부담감을 갖다가 주변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언제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들 저 식상운이 오네,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선생님들 자유부인 되는 거예요. 예? 관월령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식상운이 왔으면 자유부인 되는 거지. 재성으로, 그러니까 관으로 신약한 사람들은 재성으로다가 이렇게 대하면, 재성운에 묻지 않아요. 재성운에는 묻지 않아요. 언제 좋아져요를 묻지 않죠. 그냥 관으로 신약한 사람이 재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당연시하고, 오히려 당연시하고 원래 그렇게 힘든 건 줄 알고 또 그렇게 행하죠. 이미 사주의 균형이 갖춰진 사람들은 이 운도 안 힘들고 저 운도 안 힘들어요. 예. 사주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여튼 재성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힘들다고. 되게 이렇게 관으로 신약한 사람들이 되게 관성운부터 인성운 이런 때가 가장 힘들고요. 재성운은 정작 힘들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예, 관성운하고 인성운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그래서 이렇게 재성운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고 인성운 힘들고, 또 이렇게 그런 관 자체 같은 경우는 정평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항상 정관운에서 평관으로 갈 때 힘들어요. 평관운에서 정관으로 갈 때도 힘들고요. 근데 이 개념이 정관운에서 평관으로 가면 진짜 이게 중과부족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중과부족한 일보다 한 몸이 2개, 3개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요. 예. 똑같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에 평관운의 정관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뒷감당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중과부적인 힘듦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렇게 또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이해하시면 되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어쨌든 질문한 거니까 인성운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 팔자에 인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이겠죠. 인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되게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말이, 내 생각과 내 말이 관철되지 않는 현실이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이, 인성으로 힘든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다 현실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해일이 해년을 맞이하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착착 돼가는 현실을 보니까 아주 짝짝 맞죠, 입에. 근데 이런 운에 오면 인성이 인성운에 왔다는 얘기가 결국 내 생각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인성이 힘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인성이 다른 거 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회사 가거나 또 이렇게 어디에 가면 주요 관심사가 다 내가 주도되는 관심사로 다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는 말들이 됐을 때는 내가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해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가 남편분 밥을 안 해줘서 좋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내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 내 존재감이
필요한 존재감이야 되는데 필요한 존재감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혼자서 굉장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해줬는데도 별 불만이 없어. 그래서 이거 뭐지? 잠깐 그랬어요. 그게 그 말씀이시죠. 예. 인성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가 해준 밥, 내가 하는 거 이런 존재감으로서 상대방이 내 존재감을 갖다가 당연시 인정해주고 인정이라는 것 자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내 존재감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인성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정인왕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할 때 왜 오는 줄 아세요? 상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 말고 내 옆 사람한테 눈길을 더 주냐 그거예요. 유치하다가. 선생님들 유치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선생님들은 아직 그러면 이 인성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인성이라는 것 자체는 내 주요적인 얘기, 우리가 이렇게 특히 대학원 다니는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석사, 박사학위 준비하는 친구들 팔자에 인성이 망한 사람들 같으면 지도 교수님이 오로지 나만 좋아해야 돼요. 그 지도 교수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 옆 사람한테 조금만 더 친절한 걸 보이면 그거 굉장히 힘들고 난 언제 좋아져요? 물어봐요. 언제 좋아져? 무인성한 분들은 받을까봐 무섭대요. 예, 관심 받을까봐 무서워요. 예, 관심 받을까봐 신경 쓰이고요. 무인성은. 그리고 이렇게 전혀 나한테 관심을 이렇게 받게 되면 굉장히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돼요. 무인성자들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오늘 좀 더 이따 다룰 거지만, 무인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갖고, 나한테 눈길을 주게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갖다 해요.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다르네. 인성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한테 70% 이상의 관심을 갖다가 주지 않아? 패스해. 근데 70%예요. 거의 장악 수준이에요. 장악 수준 했는데 한 번 안 된 게 있는데. 네, 70%, 80% 장악에 20, 30%를 잠깐 소홀했다고 교수님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의 특정 대상이 교수님, 남편,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인정되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내가 내 존재감이 뭐지? 내 존재감이 뭐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힘들어해요. 여튼 뭐가 아주 힘든지 좀 이해 좀 해보셔. 그래야지 이렇게 인성 자체 같은 경우가 힘들다는 게 결국은 그 힘든 문제가 해결하려면 상대방을 어떤 사정인지를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정인지 아는 때가 제극인이요. 제극인.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극인 되면 뭐 나쁘다는데 제극인 되면 사정 안 되는 사람은 그럼 해결 안 되는 거네. 그러지. 선생님 팔자 같은 비견급자가 태과해서 제극인 맞아본 적이 없고 저 선생님도 제극인이 아예 안 됐어. 비겁이 주르륵 있어갖고 제극인이 안 맞았어.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뜻이요. 제극인 돼야지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비견겁지가 왕에서 인비가 왕한 사람들은 내 생각 바운더리에서 당신이 항상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거기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서 힘드는데 원래 그 해결점은 재성운이에요. 근데 재성운 자체 같은 경우나 관성운에 재성이나 관성운에 대개 이제 그 해결점을 알다. 근데 첫 번에는 일단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재성은 힘들지만 받아들여지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관성으로 받아들일 때는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신뢰를 얻는 듯하고 믿음을 갖다 얻고 상대방한테 내가 필요 존재감인 듯해갖고 굉장히 흐뭇할 때는 인성으로 힘들 때 이 관성운이죠. 해결 현장은 언제예요? 제 관운에 해결되는 운세예요. 언제 아니 괜찮아져요? 제 관운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기보다 얘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일집만 얘기해줘도 이제 그때 되면 좋아진다. 근데 좋아진 때 일단 말 안 끝났어. 끝까지 다 들어가야 돼. 내가 중요한 팩트는 뒤에 떠놓고서 뒤에 있어. 또 어떤 얘기를 할든지 들어보시오. 이렇게 그러는 거고 되게 이렇게 비겁은 이렇게 인성으로 힘든 사람들이 비겁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내 얘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내 마음 사람이 말하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심심해서 오셔갖고서 이렇게 옛날 지인 만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마음 위안받는 게 이게 비겁운이에요. 대개 비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겁 자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 위안받긴 하죠. 그 상황 자체에서 힘들 때 상황 자체에서 약간 도피돼서 새로운 우리가 옛날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옛 지인들 만나면 마음이 조금 위로되는 것 같듯이 궁극적인 해결은 제 이 관에서 해결하지만 대개 비거분 자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위안은 받죠. 근데 위안에 대한 향방은 내 그냥 아직 해결되지 않는 위안이지 뭐 그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죠. 어떤 그런 걸 말하는. 대개 이게 식상운 자체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은 되게 식상운에 이게 인성으로 힘든 사람이 식상운에 오게 되면요. 이제 나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가 상대방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전달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되게 이렇게 인성으로 힘든 사람이 식상운에 오게 되면 마치 자기의 불편한 문제를 전파하는 걸 말해서 주변한테 그것도 해결점은 아니에요. 예. 해결점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불편한 거 그냥 주변에다 퍼뜨려서 알아달라는 얘기라 예? 그냥 하소연 들어주는 거고 하소연하는 거고 또 내 힘든 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비겁과 식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떻든 지금 재, 관, 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이렇게 식상근데 비겁으로 힘든 사람들은 되게 없는데요. 흔하게 없어요. 다하게 배경겁제에서 힘든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배신, 배반 뭐 이런 걸 갖다 제일 많이 얘기해요.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혔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를 추종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감에서 실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비경겁제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항상 내 사람이다 싶었던데 세상에 영원한 내 사람도 없고요. 그 비경겁제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렇게 내 사람이라는 향방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믿는 거에 발동시킨다는 것은 실제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고 하면요. 자기는 상대방한테 방치를 해놓은 거고요. 상대방은 나한테 알아서 해주길 기대했던 걸하고 똑같아요. 그게 비경겁제예요. 비경겁제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내 주도적으로 다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역할에 대한 향방을 분담해서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갖다 분담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든가 상대방이 나한테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갖다 계속 바란다는 뜻이에요.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여튼 이제 비경겁제 같은 경우도 저와 다르게 언제 그런 거 갖다가 비경겁제가 얘기하냐면 그 비경겁제가 이렇게 왕에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관성운에 보통 그걸 많이 느껴요. 관성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은 사회적인 어떤 형편상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선택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비경겁제는 항상 자기만의 방법대로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길 기대해요. 우리가 버스가 당장 가면 버스를 타야 되는 사정인데도 비경겁제는 의리 따져갖고 손잡자 했더니 흥남부대에서 배는 떠나는데 그걸 탈까 말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경겁제 같은 경우는 관이 있어서 컨트롤을 하면 나은 선택을 갖다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더 나아지는 선택과 개념을 한다는 뜻이에요. 팔자에. 근데 어쨌든 비경겁제로 다 이제 힘든 사람들은 관이 없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항상
관이 무력하거나 관이 제어를 안 예, 해주니까. 제어를 안 해주니까 힘들어해요. 오히려. 비경겁제가 가장 불안한 시기는 비경겁제운이기도 하고 관성운이기도 하고 비식일 때 가장 힘들어해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가 왜 선생님들이 왜 틀릴까요? 식재가 살아있으면 불하죠. 비겁이 있을 때 식재가 있으면 식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식이 살아나니까 그럼 불하죠. 형제간에 식상이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주장을 한다는 뜻이. 그래서 사람 간의 불화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대개 식상에 대한 향방이 살아있을 때 형제간에 좀 다소 불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비겁이 왕할 때. 예, 관성이 왕할 때는 통합시킨다는 뜻이고 인성이 왕했을 때는 갇힌 마인드인지를 갖다 확인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운, 인성운 이런 때는 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운세고요. 언제 이게 안 힘들어요? 관과 인운에 안 힘들어지죠. 근데 언제 힘들어져요? 비견군은 식상이 재성까지 힘들어요. 식재까지 이렇게 이때 되게 이렇게 불화되는 향방을 갖다 보시면 돼요.